안녕하세요. 자유로운 투자자 이고은입니다. 좋은 투자의 방법은 자산을 발견해서 가치를 측정하는 데서 시작을 하죠. 오늘은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고 가격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투자자의 숙명이라고 전 표현을 하죠. 가치를 측정하는 건 어렵지만 투자자로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가치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좋은 투자를 하려면 싼 가격에 사는 게 좋은데 싼 가격 둘째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고점 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다음에 현금 흐름 도표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투자를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가 투자에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가치 추세선을 그려서 내가 이 자산을 매도할 때의 가치와 가격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격을 예측해서 가격 상승에만 의존한 투자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매도 시 얻는 현금 흐름도 우리가 투자에서 얻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 정도 예측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우리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치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한 주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애플 주식의 한 주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은 속으로 삼성전자는 한 6만 원 정도 되지, 애플 주식은 $150 정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치를 물어봤는데 우리는 가격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가치가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 거라고 착각하기가 쉽죠. 사실 가치는 숫자로 똑 떨어지게 측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많이 접하는 가치평가 결과물이 애널리스트들의 주식 리포트들이죠. 애널리스트는 담당 회사의 어떤 유형, 무형의 가치를 다 평가를 해서 적정한 가치는 얼마라고 가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가격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화폐 단위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의 실거주 가치가 얼마라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지만 아파트의 가격과 비교하기 위해서 어림잡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치와 가격을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기 위해서 댐과 저수지에 비유하는데요. 저의 고향 호반의 도시 춘천에는 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양강 댐 앞에 서서 누구나 그 댐의 높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댐의 높이가 자산의 가격이에요. 하지만 댐의 진짜 가치는 그 댐 뒤에 있는 저수지가 품고 있는 물의 양이겠죠. 댐이 담고 있는 물의 양이 자산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가격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댐 앞에 서서 댐의 높이를 가늠해 본다고 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손의 마디로 재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시도들이 모여서 댐의 높이, 시장의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댐의 높이를 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이 미터의 길이가 고정된 게 아니라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자산의 가격을 법정화폐, 원화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격의 단위가 되는 이 원화는 시간에 따라서 끊임없이 가치가 변합니다. 법정화폐는 발행량이 계속 증가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하락하죠. 그래서 자산의 가격은 부정확한 방법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는 기준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시장을 조울증 환자, 미스터 마켓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이 표현에 따르면 조울증 환자인 시장이 매일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내미는 게 가격입니다.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번 그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댐의 높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인지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좀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댐의 높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댐에 품고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지를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산의 가치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사실 층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당에 동업할 기회가 있어서 식당에 투자를 할까를 이제 생각할 때 가치를 측정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식당이 돈을 버냐? 이거겠죠. 결국 손님들이 이 식당에 와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돈과 시간을 쓰고 SNS에 인생 맛집이라고 좋은 후기를 올리고 이런 손님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식당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겠죠.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나도 가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가봐야지 하는 손님도 있을 거고 여기 괜찮다고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손님도 있을 거고 여기 이런 식당이 있네? 맛있으려나? 하고 그냥 가볍게 관심 보이고 지나가는 손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식당의 가치는 이 모든 것들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식당이 있네? 맛있을까? 하고 지나가는 손님들은 관심의 가치. 여기 맛있다고 하던데? 믿음의 가치. 나 여기 꼭 가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가야지. 하는 사람은 욕심의 가치. 그리고 실제로 가서 식당에서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써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찐팬의 가치는 내재 가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층위를 이루고 있지만 이 합계가 이 식당의 전체 가치인 거죠. 여기 식당이 있네? 괜찮을까? 하고 그냥 가벼운 관심만 보이고 지나가는 손님이 100명이 있다면 실제로 식당에 와서 돈을 쓰고 친구들도 데려오고 열심히 홍보하는 손님이 10명이 있는 식당. 어디가 더 가치의 밀도가 높을까요? 숫자로는 손님 100명이 더 많은 숫자겠지만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시간과 돈을 열심히 쓰는 10명의 손님의 가치가 더 높겠죠. 그래서 가치는 관심의 가치, 믿음의 가치, 욕심의 가치, 내재 가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시간과 돈을 쓰는 가치로 갈수록 가치의 밀도는 높습니다. 그럼 자산에 대입해 볼게요.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 중 하나가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재 가치의 정의도 좀 불분명하지만 워렌 버핏은 자산을 창출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내재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산에 돈과 시간을 쓴다면 그걸 뒤집어서 보면 그 자산은 그만큼의 현금 흐름을 창출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는 사람들이 직접 돈과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에도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비록 당장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아 보여도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성장주, 가치주라는 구분이 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앞으로 기술 혁신 덕분에 크게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을 성장주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의 가치 층위로 표현을 한다면 성장주는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실제로 쓰는 거에 비해서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즉 내재 가치보다는 관심의 가치가 더 큰 경우가 많죠. 관심의 가치는 말 그대로 대중의 마음과 관심입니다. 그래서 2021년처럼 유동성이 좋은 시기에는 대중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2년에는 어땠나요? 대중의 관심이 식으면서 관심의 가치도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때 핵심 가치를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가치를 어느 층위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보수적이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저는 핵심 가치를 내재 가치까지 인정하기를 추천합니다. 즉, 시간과 돈으로 이루어진 가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만약 언론 기사에서 요즘 강남 부자들은 여기에 투자합니다 라고 홍보하는 기사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산에 주목할 테니까 관심의 가치가 커질 겁니다. 그러면 그 자산에 사람들이 실제로 돈과 시간을 쓰는 내재 가치보다 관심의 가치가 커지면서 가격이 더 빨리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홍보하는 자산은 일부러 더 멀리합니다.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이 자산은 어떨까? 라고 언급만 했는데도 주위 지인들이 말리는 자산이라면 그럴 때는 오히려 내재 가치 대비 가격이 지나치게 저평가된 건 아닐까? 하고 체크해 볼 만도 하죠. 오늘은 제가 가격을 바라보는 관점, 즉 가격이 부정확한 이유 2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가치는 한 가지 숫자로 딱 표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가치까지 인정하는지는 투자자분들의 선택이지만 보수적인 투자를 위해서 내재 가치,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쓰는 가치에 집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쓰는 가치, 그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